지난달 30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사고 현장에 대한 복구 작업이 완료돼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의 원산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리그가 활성화되면서 야구 불모지인 경북 북부 지역에도 야구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면 훼손되더라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을 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내륙 지역과 동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첫 출근길입니다. 달력상으로도 가을이 됐는데요. 이 계절에 걸맞게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을 보시면 대구가 20도, 안동 16도, 봉화는 13.8도로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대구 안동 30도, 봉화는 26도로 약간 더울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일교차 큰 날이 많겠고요. 또 오늘과 내일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저께 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대구역에는 밤새 마무리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열차들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대구역 상행선 선로 현장입니다. 동원된 중장비를 통해 침목을 새로 깔고 선로를 바로잡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간간히 화물열차가 지나다니는 가운데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열차 추돌 사고로 파손된 선로를 교체하는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무궁화호 상행 부본선과 KTX 주본선을 잇는 선로 분기기 교체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오늘 새벽 4시 5분 서울로 향하는 첫 열차가 대구역에 정차한 데 이어 모든 무궁화호 열차가 대구역에서 정차되면서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이후 시속 40km 속도로 서행 통과하던 KTX 열차도 시속 150km의 정상 속도로 대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뒤 어제까지 발생한 지연 운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레일 측은 이번 열차 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의 원산지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맛집으로 선정한 한 칼국수 전문점. 점심때만 되면 손님들이 줄지어 찾는 유명 음식점이지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를 나타낸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고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로 나눠 표기하지 않은 점이 위반 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돼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음식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소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로 나눠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에 고춧가루도 표시하시라고 했죠. 고춧가루 표시 안 하셨죠.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다고 표기해 놨는데 냉장고엔 중국산 김치가 있어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저건 시커가 나가니까 저것도 김치 용도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만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맞네요. 씻는 것도 이제 된다고.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김치의 원산지 표기법입니다. 또 원산지를 나타내는 글자의 크기를 잘 안 보이게 작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용 닭과 돼지고기도 포장지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러 개의 메뉴판을 모두 새로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면 원산지 표시판 하나를 따로 만들어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해 줍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할인 제도는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30만 원까지 3% 할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9월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 고객은 추첨을 통해 전자상품권 5만 원을 줍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라는 요구 속에서도 지역 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소속 정진후 국회의원이 분석한 2012년 사립대학교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지역 대학 가운데 적립금을 1,000억 원 이상 쌓아놓은 대학이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대, 대가대 등 4개나 됐습니다. 적립금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계명대학교가 2,270억 원을 적립해서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고 영남대학교는 1,514억 원, 대구대학이 1,258억 원, 대구가톨릭대학이 1,028억 원 순이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면 훼손되더라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문화재를 관리하게 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릉급 고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칙받친 고분군의 벌초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아카시 나무로 뒤덮여 고분인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왕릉인 지정문화재는 경주시가 관리하지만 맞은편 비지정문화재는 지금껏 방치되어 왔습니다. 문화재청이 국도비 5억 5천만 원으로 경주와 포항, 영천 등지의 주민 22명을 문화재 돌보미로 선정하면서 사정은 크게 나아졌습니다. 쾌락한 서당에 문종이를 새로 바르고 기와에 자란 와송이며 잡초도 문화재 돌보미가 해결합니다. 폭우로 조금 훼손된 흙담도 재료 특성상 방치하면 금세 무너질 것을 미리 보수해 더 큰 훼손을 예방합니다. 이처럼 문화재 돌봄 사업은 지자체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문화재를 미리 복구함으로써 예산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항상 청결하게 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문화재와 더욱 친근해지고 작은 부분을 수리함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예산들을 줄이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문화재를 지킨다는 자긍심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지나간 자리가 그냥 항상 보면 산도다가 말끔하게 정비되고 이럴 때는 거의 항상 긍지를 느끼죠. 지난 2010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문화재 돌봄 사업은 올해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북구의회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안동에 이전하는 경북도청 신청사가 2014년쯤 완공될 예정인데도 산격동 일대 도청 이전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구시가 특위를 구성해 시청이나 법원 등 상징성 있고 경제성 있는 시설물이 입지하도록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유통단지와 관통도로 개선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고용안전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오늘부터 2달 동안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청은 과거 부정수급이 있었던 사업장을 우선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환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7월 말 현재 4,500여 명에게 3,400여 원의 고용안전사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회인 야구리그가 야구 불모지인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야구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구 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휴일 아침 대개 늦잠을 잘 시간이지만 야구장에선 벌써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치러지는 리그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선수들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 부별로 4위 안에 들어야 플레이오프, 이른바 가을 야구에 진출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북부 사회인 야구 리그는 경북 북부 8개 지역 33개 팀이 참여해 매년 2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경기를 이어갑니다. 리그전이 끝나면 플레이오프전을 통해 각 부별 우승팀을 가리고 리그 성적에 따라 2부와 루키팀의 상위 1, 2위 팀이 상위 리그로 승격하는 승강제 방식도 운영됩니다.
올해도 2개 팀 창단, 내년에도 2개 팀 창단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회인 야구 리그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체에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8년째 이어지는 이 리그는 웬만한 수준에 올라야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경북 북부 사회인 야구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2명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휴일 아침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먹던 추세는 이제 휴일 취미 활동으로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프로야구 700만 관중 시대를 떠받치는 사회인 야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지난 7월 대구와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동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줄었고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1,1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줄었습니다. 부문별로는 대구와 경북 모두 신규 주택과 학교, 병원 등의 건축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무역협회, 경북지방우정청이 손을 잡고 이달부터 국제특송 소규모 물류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으로 우정청에서 우편요금의 13%를 할인해주고 대구시는 할인된 금액에서 추가로 20%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연간 200만 원 이내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미국의 양적 완화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리고 유럽발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신천-둔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가로 개통합니다. 오늘 개통되는 구간은 신천 왼쪽 둔치 경대교에서 침산교 사이 2.4km 구간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치됐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끊겨있는 대봉교 인근과 동신교 인근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올해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신청 자격은 18살 이상의 구직 등록자로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오늘부터 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근로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2월 27일까지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공공기관 행정정보화 사업, 공공시설 개보수, 스쿨존 안전관리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영주도심 통과 구간에 고가철기를 세우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서천폭포에서 문수면 승문까지 구간을 고가화하면 2,800억 원이 소요되지만 지하화하면 1조 5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고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주시민연대는 현재 방안대로라면 고가철길이 최고 12m 높이로 설치돼 도심 흉물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내년 9월까지 실시 설계를 끝내고 착공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화군 한누리권역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발전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봉화군 한누리권역은 주민주도의 화합형 추진체계 구축과 전원생활학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파급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누리권역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 인성학교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네, 이곳은 대구에 있는 한 소극장입니다. 객석이 100개에 불과한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제목만 들어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합니다. 관객 5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내 뮤지컬계에 돌풍을 일으킨 만화방 미숙이, 지금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용명가는 바로 이곳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런닝맨도 바로 이곳에서 기획됐는데요.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이 스타 극단을 꿈꾸고 있는 대구 토종극단 뉴컴퍼니의 이상원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창작 뮤지컬을 만든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자금 확보도 어렵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 와중에서도 그 역경을 딛고 흥행작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그 소비 도시로 가기보다는 이제 생산 도시. 뭔가 우리가 만든 그 문화 콘텐츠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하나의 그 문화 사업적인 이런 차원에서 대구의 문화 콘텐츠를 수출해야 된다.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거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매진을 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상당히 그 정서적으로 유사성이 많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무대에서 풀어내는 이런 뭐 연기 기법이라든지 연출 기법이라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들하고 통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이제 지금 현재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인 욕구가 이제 전가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어떤 큰 어떤 또 시장이 있고. 큰 무대에서 로열티를 주고 하는 그 대형 공연 못지않게 소극장에서 이 창작 뮤지컬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소극장에 가까이 앉으면은 뭐 배우들 숨소리 뭐 땀 흐르는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뭐 배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작품들도 유명해지면은 뭐 천석 넘어가서 하는 공연장에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이 되니까. 일단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죠. 야, 이거 잘하면 완전히 꽃이 활짝 피겠다 싶을 때는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서울 진출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 부분들도 사실은 서로 같이 해나가는, 그냥 처음에 할 때 그냥 뭐 돈 얼마 주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소극장을 운영하면서도 잇따라 흥행작을 만들어낸 이상원 대표. 대구에서 만든 뮤지컬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콘텐츠와 인력, 예산, 판로 개척까지 전 분야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봉화의 경우 아침 기온이 15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제법 서늘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약간 덥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30도, 봉화는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비 소식 없이 깨끗한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하지만 일부 경북 동해안과 내륙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0도, 낮 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의 낮 기온 29도로 낮 동안에는 약간 덥겠고, 안동과 의성의 현재 기온 17도, 낮 기온은 30도로 일교차가 13도나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